관용이라는 이름의 마취제, 그리고 서서히 깨어나는 유럽의 잔혹한 악몽.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도주의와 다문화주의라는 찬란하고 성스러운 도덕적 수사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현대 유럽 대륙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도 잔인한 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한때 풍요와 평화, 그리고 끝없는 포용과 박애, 정신의 상징이자 전 세계 지식인들이 동경에 마지 않던 유럽 대륙이 지금 왜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거리마다 거친 함성과 화염병,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고 있는지 그 참혹한 실상을 그 어떤 감상도 배제한 채 냉정하고 시니컬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당장 화면을 돌려 지금 유럽의 심장부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해 보십시오. 현재 유럽 전역에서는 이른바 제이주 시위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던 극단적이고도 과격한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두오모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 리버럴한 좌파 세력과 이른바 깨어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그토록 악마화하고 개최조차 금지하려 길을 쓰던 우파 정당의 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곳,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이주를 말할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는 이슬람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묘하고도 서늘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실소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타국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향해 가장 먼저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유럽인들이 이제는 그 손으로 묵직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당신들이 온 곳으로 당장 돌아가라며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과 각자도생의 아수라장이 바로 2020년대 중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 유럽의 실상입니다. 스웨덴의 비극 융화 시뮬레이션 없는 맹목적 포용이 불러온 복지 천국의 처참한 시체. 먼저 전 세계가 부러워 마지 않던 북유럽식 유토피아의 대명사이자 복지 모델의 완전 무결한 정점으로 추앙받던 스웨덴의 이야기부터 아주 상세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전 세계 난민과 망명객들에게 약속의 땅이자 지상 낙원으로 통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던 스웨덴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아프리카와 중동발 난민들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비용 계산이나 문화적 동화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토록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비롭다는 선민의식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고결한 정치인들이 기대했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난민들이 스웨덴어와 선진적인 북유럽의 평등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온순하고 평화로운 스웨덴 사회의 일원으로 조용히 융화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의 눈이 먼 대가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냉혹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이들은 스웨덴이라는 낯선 이교도 사회에 동화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의 종교적 율법과 가치관을 그대로 거리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웨덴 사회와의 유기적 통합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공고하고도 거대한 이방인 요새, 즉 새로운 게토의 형성이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공권력과 사법 정의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경찰조차 진입을 극도로 꺼리는 이른바 경찰 진입 불가 지역이 수도 스톡홀름과 말메 등 주요 도심 한복판에 악성 종양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스웨덴의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더 이상 복지, 평화, 안정이 아닙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총기 살인, 폭탄 테러, 갱단 전쟁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놀던 평화로운 북유럽의 도시는 이제 유럽 내에서 총기, 규제 및 강력 범죄율 최상위권이라는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민자 출신 거대 갱단들은 마약권과 이권을 두고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격전을 벌이고 경쟁 조직의 근거지에 수류탄 테러를 감행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치안 우려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고 평범한 스웨덴 자국민들은 매일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총성에 가슴을 졸이며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은 바로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파산입니다. 이 수많은 비생산적 인구를 먹여 살리고 주거를 제공하며 의료 혜택을 퍼주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살인적인 세금을 묵묵히 내며 늙어서 국가가 제공할 안락한 복지 혜택만을 기다려온 평범한 스웨덴 자국민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년,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전적으로 박탈당하거나 무한정 대기해야 하는 황당하고도 역차별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내 자식을 굶겨 죽인다는 비아냥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겠다던 무책임한 이상주의가 결국 자국민의 피땀 어린 안전과 복지를 제물로 바치는 복지, 국가의 자살이라는 파국을 완성한 셈입니다. 이탈리아의 냉정한 각성과 생존법 인도주의의 가면을 벗겨낸 퇴치와 국경 통제.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대륙의 남쪽 지중해를 바로 마주하고 있어 아프리카발 난민선이 가장 먼저 들이닥치던 최전선 이탈리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간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출발한 수만 척의 난민선으로 인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난민 수용소처럼 변해갔습니다. 남부의 아름다운 섬 람페두사는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로마와 밀라노 같은 대도시의 기차역과 광장은 노숙을 하는 난민들과 그들로부터 파생된 소매치기, 마약 거래, 강력 범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경제는 마비 직전이었으며 정부의 무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감상적인 도덕주의를 전면 폐기하고 자국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내건 강력한 우파 정부의 등장이었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이들은 더 이상 브뤼셀의 관료들이나 유엔의 인권가들이 떠드는 고상한 훈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단행한 조치는 대단히 투박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난민 퇴치와 강력한 봉쇄였습니다. 해상에서 난민선을 포착하면 인도주의적 구조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영해로 들여보내던 과거의 관행을 끊어내고 국경을 군사적 수준으로 철저히 통제하며 불법 입국자들을 가차없이 원래의 국가나 제3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시행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은 이탈리아를 향해 인류애를 저버린 파시즘의 부활이라며 개거품을 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상한 비난의 소음 뒤에 가려진 진짜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량이 눈에 띄게 급감했습니다. 난민갱단과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로 매일같이 피로 물들던 이탈리아 도심의 치안이 불과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에서 불안 요소와 잠재적 범죄 요인들이 강제로 제거되자 이탈리아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고 난민 수용과 사회 통합 비용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지던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도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엘리트 국가들이 인권과 연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PC주의적 도그마에 스스로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탈리아는 온갖 비난을 정면으로 감수하더라도 자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최우선으로 두는 비정하고 냉혹한 국가. 이기주의가 오히려 대혼란의 시대에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임을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진퇴양난 딜레머에 빠진 유럽. 이상이라는 족쇄와 현실이라는 낭떠러지 사이에 기막힌 촌극. 이제 우리는 숲을 보기 위해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을 조망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전 유럽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거대한 진흙탕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득권을 쥔 주류 정치와 좌파, 리버럴 세력을 중심으로 유럽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그리고 관용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눈물겨운 호소를 이어갑니다. 만약 지금 와서 난민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내쫓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피를 흘리며 쌓아 올린 계몽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도덕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회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이민자 수용 거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배교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풍경은 너무나도 매섭고 잔인합니다. 무분별하게 유입된 수백만의 아프리카 및 중동발 이민자들은 유럽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속주의와 남녀평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중세기적인 종교적 율법과 가치관을 유럽 사회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근간이었던 기독교적 전통과 근대적 시민의식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으며 도시의 풍경은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적, 종교적 충돌은 유럽 사회 내부를 자국민 대 이주민 우파, 대 좌파라는 극단적이고도 치유, 불가능한 분열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포용하자니 사회가 내부에서부터 범죄와 경제적 파산, 문화적 해체로 썩어 들어가고 그렇다고 모질게 거부하자니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에 마지 않던 도덕적 깨끗함과 고결함의 가면에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씌워야 하는 이 기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유럽은 지금 수십 년간 자신들이 파놓은 무조건적 관용이라는 깊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괴한 총극을 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깊어지는 균열 일상 속으로 침투한 분열의 서막. 한 발짝 더 들어가 이 위선적 묵인의 대가가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봅시다. 이제 유럽의 비극은 뉴스 스크린 안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 파리 교회 지역에서 매년 정기 행사처럼 벌어지는 차량, 방화와 폭동의 화염 속에서, 그리고 독일 쾰른 중앙역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집단 성추행 사건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 일부 지역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샤리아 순찰 대샤리어 퍼트롤즈가 활보하며 현지 시민들의 복장과 행동을 단속하고 세속법 대신 이슬람 종교 규범을 강요하는 풍경이 공공연하게 목격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유서 깊은 광장들은 이제 아름다운 카페, 테라스 대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간의 살벌한 눈빛과 긴장감이 감도는 화약고로 변모했습니다. 다문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서로를 증오하고 배척하는 파편화된 사회적 파멸의 징후들 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교육과 의료라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보루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립학교 교실을 가득 채운 것은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구식 시민 교육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주민. 자녀들이 교실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수업은 마비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과 문화적 멸시에 노출되어 교단을 떠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원주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상 의료를 자랑하던 유럽의 병원들은 폭증하는 이주민 환자들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정작 평생 세금을 바친 자국 노인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씩 대기하다 길 위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원주민들의 가슴 속에서 왜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이 저들의 무상, 복지 비용으로 우선 지출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분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가치의 충돌, 타협 불가능한 두 세계의 정면 충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단순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가치와 가치의 타협 불가능한 문명적 충돌입니다. 서구 근대 사회가 수백 년 동안 종교 전쟁과 혁명을 거치며 피로써 쟁취해낸 핵심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의 평등, 표현의 자유,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 젖은 채 유럽으로 유입된 이들은 이 가치들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이른바 명예살인과 강제결혼,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야만적인 성기, 훼손할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사법부의 재판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성 앞에서도 유럽의 주류 엘리트들과 소위 진보적 미디어들은 다문화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주민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폐지하고 역사 시간에서 홀로코스트나 십자군 전쟁 조명마저 꺼리는 기막힌 역사적 후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학부모들과 깨어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그 깊은 모멸감과 박탈감은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체제에 대한 거대한 반역의 불씨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각변동,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과 엘리트의 종말. 상황이 이쯤 되자 유럽의 정치, 지형은 이른바 포퓰리즘이라 낙인 찍힌 극우 정당들의 거침없는 질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아랜
독일을 뒤흔드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스웨덴의 정치를 좌우하는 스웨덴 민주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PVV까지 과거 정치적 이단화 취급을 받으며 변방에 머물던 이들이 이제는 중앙 정치의 한복판을 점령하고 권력의 턱 밑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기득권 엘리트층과 제도권 언론들은 이들의 부상을 저항력층의 선동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본질을 철저히 왜곡한 유치한 발상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지는 이유는 단 하나, 주류 정치가 자신들의 안전과 일상의 파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덕적 훈계만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문화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시민들이 마침내 내 집 앞 골목길의 범죄와 세금, 고지서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침묵의 장막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엘리트들이 외치던 고상한 담론이 길거리의 불안과 약탈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위선적인지 대중들은 영리하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에필로그,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위선적 관용의 종말. 결국 오늘날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대책 없는 선민의식과 현실을 무시한 위선적인 관용이 불러온 필연적이고도 정확한 부메랑입니다. 국가의 역량과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맹목적인 포용은 결코 자비나 선행이 아니며 도리어 공동체 전체를 통째로 파괴하고 자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유럽은 스스로의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취해 너무나도 오랫동안 관대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며 사회적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유리잔과 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조건 없이 평등하다는 저 높은 곳의 고결한 이상이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이웃의 안전이라는 바닥의 잔인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유럽의 엘리트들은 언제까지 그 고상한 척하는 위선의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도 아주 주의 깊고 비상한 시선으로 이 아름다운 대륙의 몰락과 각자 도생의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